본질도 테스트 3화입니다. 본질도 테스트. 이번에는 어디였냐? 이태원으로 갔습니다. 마찬가지로 이태원 점심 식사 검색해가지고 제일 마음에 드는 곳으로 갔어요. 검색해보니까 여러가지 나오는데 다운타우너라는 햄버거집, 수제 햄버거집이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운타우너라는 곳을 찍어보니까 거기가 어디였냐면은 이제 한강진역이랑 이태원역 사이에, 한강진역에서 내려서 조금 내려오면은 그 한남동 카페 거리가 있는데 그쪽 골목쯤 어디 좀 깊이 들어가면 있는 다운타우너라는 곳에 갔습니다. 다운타우너 본질도 테스트 딱 가가지고 27일이었나? 맞아, 27일 월요일이었는데요. 일요일날 그 전날에 이태원으로 가야겠다 생각을 하면서 검색을 해보니까, 날씨를 검색을 해보니까, 요즘에 날씨를 검색해보는 이유가 11월이라 가지고 이제 좀 춥더라고요. 또 토요일 26일, 25일 11월 25일 토요일에는 굉장히 추웠어요. 제가 사는 곳에는 영하 9도까지 떨어지고, 제가 출근하는 곳에는, 서울은 영하 7도까지 떨어졌는데, 이렇게 추우면은 좀 롱패딩을 입고 가야 되나 싶어가지고 그 전날인 일요일날 날씨를 좀 검색해봤습니다. 근데 일요일에는 기온이 한 영상 10도까지 올라가는 굉장히 좀 따뜻한 날씨였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날씨를 찾아보니까 이태원 날씨가 한 영상 5도, 7도 정도 되는데 비가 살짝 한 강수량 1mm 정도 내린다고 써있더라고요. 그래서 춥지는 않겠구나 하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그냥 평범하게 가을 복장을 입고 이태원으로 향했습니다. 근데 이태원 가는데 웬걸 이게 체감온도가 너무 낮더라고요. 왜냐면 비가 살짝 오고 그러다 보니까 11월에 보통 비가 잘 오지는 않지 않나요? 눈이 내리거나 할 텐데 이 추운 날씨에 비가 내리니까 습도가 높으면서 기온이 낮으니까 굉장히 춥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비가 푸슬푸슬 아주 약간 안개비처럼 살짝 내리는 날씨에 이태원으로 갔습니다. 저는 이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월요일만 되면은 항상 이 일을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비가 오든 말든 개의치 않고 이태원으로 향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제가 토요일, 일요일 출근하면서 이 본질도 테스트를 제가 2화까지 한 다음에 주말에 출근을 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 연애 관련해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마음가짐을 잡아야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면은 저는 이제 연애 경험이 없는 모태 솔로이기 때문에 30살까지는 살면서 고백도 몇 번 받아보고 길거리 헌팅이 아니라 길거리에서 번호도 좀 따여보고 잘생긴 것도 아닌데 그래가지고 굉장히 그냥 내가 연애할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연애를 할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었단 말이죠. 근데 막상 경험해보니까 정말 힘들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고 여러 생각이 드는 거죠. 이렇게 본질도 테스트까지 오게 됐는데 내가 앞으로 계속해서 이 본질도 테스트를 계속 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마음가짐을 바꿔서 좀 악착같이 돈을 모아가지고 이 사회, 현실에 맞춰진 기준에 맞춰가지고 내가 나의 계급을 향상시킬 것이냐, 아니면 이대로 살 것이냐, 아니면 무슨 양아치 개차반처럼 막 아무한테나 들이대고 막 나쁜 짓 하고 다니면서 뭔가 추태를 벌일 것이냐,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출근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다가 내가 이렇게도 해볼 수 있고 저렇게도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근데 굳이 나랑 별로 차이 나지도 않는 다른 인간 한 명을 꼬시기 위해서 나의 여태까지 유지해온 나의 순수성을 위배해 가면서
나의 마음가짐, 삶의 태도를 바꿀 필요까지 있을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계집애 한 명 때문에 내가 이런 내 마음을 바꾸고 나의 어떤 중요한 것들을 놓아버려야 되느냐, 이런 약간 오기가 발동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머릿속이 차분해졌습니다. 그냥 여태까지 내가 살아온 꼴 그대로 유지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은 거죠.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사실 제가 어렸을 때는 제 성격적인 갈등 때문에 막, 제가 원래 좀 조용한 성격인데 억지로 막 떠들썩하게도 행동해보고 좀 장난꾸러기처럼도 행동해보고 이렇게 여러 가지 성격을 막 억지로 바꿔보려고 했던 노력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럴 때마다 좋지 않았어요.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어색해하고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나는 내가 타고난 꼴 그대로 사는 게 가장 좋다라는 어떤 경험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 연애를 목적으로 내 꼭 여자친구를 빨리 사귀어보겠다는 마음으로 어떻게 막 바꿔보려고 하는 거는 아무래도 어색하고 내가 잘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생각 때문에 그냥 제가 갖춰진 모습 그대로 활동을 하되, 그래서 결국 여자친구를 못 만들면 나는 못 만드는 사람인가 보다 하고 체념하고 살지 뭐, 이런 생각을 했었단 말이죠. 그래서 대외 활동을 충분히 이전보다는 대외 활동을 많이 하려고 하되, 지금까지 살아온 모습 그대로 억지로 막 내 자신을 꾸미거나 내 순수성을 위반해 가면서 억지로 막 나의 본심을 숨기고 교회에 간다거나 아니면 뭐 동호회에 간다거나 막 봉사활동에 간다거나 이런 것까지는 하지 말자. 그냥 대외 활동을 충분히 하되 그냥 내 생긴 그대로 가자, 유지하자, 이런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또 본질도 테스트라는 대외 활동을 하고는 있으니까, 그래, 이 괴짜 같은 나의 좀 정신 나간 모습까지도 내 본 모습이니까 이대로 유지하자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제 고민 없이 본질도 테스트를 끝까지 평생 동안 고민 없이 어떤 갈등 없이 할 수 있게 됐다, 이런 말을 하고 싶었던 거고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추운 날 제가 이태원에 향하면서 아침에 조금 전날 일요일날 일을 마치고 왔기 때문에 월요일에 아침에 일어나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8시쯤 부랴부랴 일어나가지고 나가다 보니까 그거를 못 갖고 나갔어요. 다른 거 다 챙겼는데, 팻말도 챙기고 다른 것도 다 챙겼는데 고프로 아니 유프로 액션캠 챙기는 걸 깜빡했더라고요. 나가면서 급하게 나오니까 또 이렇게 하나 빼먹는구나 하면서 추위에 떨면서 우산 하나 들고 터벅터벅 걸어가가지고 다운타운으로 향했습니다. 이태원 3번 출구에 나와가지고 쭉 직진하면은 소방서 지나서 좀 언덕길 올라가가지고 쭉 가다 보면은 이제 대사관길인가? 대사관로인가? 큰 길이 나와요. 거기 보면은, 거기서 또 신호등 하나 건너면은 샛길로 하나 빠질 수가 있는데, 글로 가면은 이제 먹자골목이라고 할까? 식당들이 꽤 많이 있는, 상가들이 많이 밀집해 있는 골목으로 들어갈 수 있죠. 거기를 쭉 걸어가가지고 첫 번째 나오는 우측으로 꺾는 골목이 있습니다. 거기 슈퍼가 있는데, 무슨 슈퍼였더라? 아무튼 유명한 슈퍼인가봐요. 그 골목길로 꺾어가지고 쭉 직진하면은, 한참 동안 직진하면은 한 200m 직진하면은 다운타우너가 왼쪽에 있습니다. 다운타우너 왼쪽에 딱 가자마자 제가 이제 11시 반에 시작을 해야 되는데 도착하니까 한 11시 42분 정도가 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알람을 12시 반으로 딱 맞춰놓고 바로 팻말을 딱 다운타우너 앞에서 딱 들고 서 있었습니다. 다운타운에 비가 와서 그런지 이제 웨이팅 줄 서 있는 곳쯤에 이 천막 같은 게 쳐져 있더라고요. 비늘 천막. 아니다, 비가 와서 그걸 치진 않았겠죠. 원래부터 쳐져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천막 같은 게 있어요. 거기 앞에 딱 서 있는데 웬걸
본질도 테스트 두 번째 하는 날 인사동에서 했었는데, 그때는 그래도 부끄럽지 않았거든요. 첫 번째 날보다 부끄럽지 않았는데, 이번 3화, 세 번째 날에는 정말 부끄러웠던 이유가, 다운타우너 앞에 어떤 주얼리 매장인지 카페인지 그 유리창이 뻥 뚫려 있는, 아니 매장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 매장이 하나 있거든요. 그 매장의 카운터에 이제 그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다운타우너 앞에서 딱 팻말을 딱 드니까 그 사람 얼굴하고 정면으로 딱 마주보고 서 있게 된 거죠. 그래서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 안에 있는 꼭 매장 사람 보라고, 매장에 카운터 보고 있는 분 보라고 하는 것처럼, 마치 시위하는 것처럼 서 있어가지고, 너무 부끄러웠고요. 진짜 한 시간 내내 부끄러웠습니다. 아, 저 매장 안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나를 보겠구나. 물론 처음 한 번 보고 신경을 안 썼겠지만, 너무 제가 의식이 됐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부끄러워하는 와중에 다운타우너 비가 와서 그런지 사람들이 안 다니는 겁니다. 물론 그 골목이 좀 깊은 골목이라 사람들이 많이 다닐 것 같은 골목은 아니었어요. 날이 좋아도. 그래도 다운타우너라는 식당이 유명해서 그런지, 아니면 원래 사람이 좀 다니는 골목이라서 그런지, 그래도 사람이 왔다 갔다는 많이 하더라고요. 비 와서 좀 어쨌든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 양이 많진 않았는데, 역시나 세 번째 날도 관심은 많이 받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마다 거의 한 100명 지나가면 한두 명 빼고는 전부 다 쳐다보고, 가다가 멈칫해가지고 서서 읽고 가고, 아니면 무리지어가는 일행들은 가면서 막 깔깔깔거리면서 웃고, 저거 봐봐 뭐 하는 걸까 하면서 얘기하면서 가고. 그래서 관심은 정말 많이 받았어요. 이걸 하면서 또 느낀 게 뭐냐면은, 아, 관종은 이런 짓 하면은 정말 좋아하겠다. 물론 저도 관종이긴 한데, 관종기가 있긴 한데, 그래서 그런지 나쁘진 않았어요. 관심 받는 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보다, 팻말 하나 들고 서 있으면은, 그냥 일반 시위하는 팻말이나, 뭐, 그런 시위하는 팻말은 관심을 많이 못 받을 수도 있는데, 의외로 이제 밥 사준다고 하는 거는 관심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관종들에게 꿀팁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말 걸어주시는 분들도 몇 분 있고, 지나가면서 갑자기 한번 쭉 지나가다가 웃으면서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앞에서 읽고 웃으면서 지나가길래 저도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웃음을 참고 가만히 서 있는데, 다시 돌아오더니, 저희 실례지만 혹시 이거 뭐 하는 건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그러더라고요. 그 두 명이서 같이 온 남녀분 중에 남자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뭐 심심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니까 그 옆에 있는 여자분이 혹시 그 카메라가 어디 숨어 있나요? 찍고 있나요? 이러면서 제 몰래 카메라 콘텐츠 촬영하고 있는 건가 약간 그런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카메라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자분이 이거 그러면은 뭐 어디 가려면은 이동을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제가 또 뒤에 보시는 식당에서 먹는 겁니다. 이러고 혹시 그러면 메뉴가 또 정해져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길래 그냥 드시고 싶은 거 아무거나 하면서 제가 또 대답을 해드렸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게, 저는 사실 저희는 업자인데, 상권 알아보려고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이래가지고, 그냥 가다가, 그냥 우연히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나 보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렇게 좀 몇 마디 나누고 헤어졌습니다. 그렇게 모르는 사람하고 몇 마디, 간단한 스몰 토크 아닌 스몰 토크랄까?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게, 저는 굉장히 재밌는 것 같아요, 이런 게. 뭐, 여기까지만 하면은 또 돈 쓰지 않고, 나름 가성비 있게, 다른 사람과 대화를 즐길 수 있는 재밌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물론 저는 이제 항상 끝나고 나면은, 어떤 그 식당에 대한 민폐가 아닐까, 미안함 때문에, 혼자서라도 꼭 음식, 뭐라고 하지? 식사를 꼭 하고 옵니다. 이제 12시 반이 돼가지고, 굉장히 사람들이 대한 관심을 많이 받으면서, 관심은 많이 받았지만 역시 수확은 없었어요. 두 번째 날처럼, 같이 먹자고 하시는 분은 나타나지 않아서,
12시 반이 돼가지고 딱 들어갔습니다. 11시 반에는 웨이팅이 없었는데 매장 안에 한 팀인가 두 팀 정도가 있었는데 12시 반에는 웨이팅이 살짝 걸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 10분 정도 서 있다가 들어가서 먹었습니다. 들어가서 먹는데 이 다운타운하우라는 곳은 좀 약간 신선했어요. 왜냐면은 일단 선불제고 딱 들어가면은 우선 안내를 해줍니다. 메뉴판에서 지금 선택하실 수 없는 메뉴를 알려주고 지금 이거랑 이거는 지금 선택할 수 없으니까 다른 걸 골라주세요 하면서 메뉴판을 지급받으면서 안내를 받아가지고 자리에 착석을 하게 됩니다. 자리에 착석을 해가지고 이제 메뉴를 고른 다음에 다시 이제 카운터로 와서 주문을 하면 되는데 저는 뭘 골랐냐면 처음에 치즈버거, 그리고 돼지갈비 튀김 햄버거, 그리고 김치 치즈 프라이즈 하고 치킨 너겟 하나랑 해쉬 브라운 하나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총 메뉴가 4가지였어요. 4가지. 그리고 사이다 하나 이렇게 시켜가지고 딱 카운터에 딱 갔습니다. 그래서 카운터에 가서 이제 주문을 하고 돈을 내면은 깃발 같은 거를 하나 줘요. 그래서 딱 주문을 했는데 그러면 메뉴는 음식 뭐라 그러냐, 음식은 자리로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진동벨처럼 카페처럼 가져가는 게 아니라 내가 앉은 자리가 어딘지 알고 가져다 준다고 하는 걸까 했는데 그 깃발을 자리에 올려놓으면은 알아서 서빙하시는 분이 찾아가지고 갖다 주는 방식이더라고요. 나름 좀 그런 게 저는 신선했어요. 그게 뭐 외국에서는 그렇게 하는 건가? 어쨌든 그게 4번이라고 써있는 깃발을 책상 위에 딱 올려두면은 갖다 주는 방식이더라고요. 저는 이제 현금을 들고 다니거든요. 카드 결제를 안 해가지고 현금 결제 가능하냐고 물어보니까 계좌이체를 해줄 경우에만 계산이 가능하다고 해가지고 총 39,700원이어서 계좌번호를 딱 받았는데 아니 계좌이체가 안 되더라고요. 계좌번호는 사용할 수 없는 계좌번호다 혹은 존재하지 않는 계좌번호다라고 해가지고 약간 뒤에서 제가 좀 오래 앞에서 계산하느라 오래 끌어가지고 뒤에 사람들이 한두 명씩 줄을 서길래 제가 그냥 300원 거스름 돈 안 받을 테니까 4만원 내고 결제하면 안 되겠냐 현금으로 그랬더니 조금 안 된다는 느낌을 풍기길래 그러면 안 되겠죠 하고 돌아가려고 하니까 그냥 그렇게 하셔도 돼요 해가지고 그냥 4만원 내고 거스름 돈 300원 안 받고 결제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제 영수증은 안 주시더라고요. 대충 받아가지고 딱 자리에 앉아 있는데 먼저 음료수 컵을 갖다 줬어요. 제가 이제 음료수를 하나 시켰는데 캔 사이다 캔을 갖다 줄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고 딱 서빙해 주시는 분이 오셔가지고 컵 하나 넣고 음료는 뒤에 보이는 디스펜서 이용하시면 됩니다 라고 말하시는데 디스펜서가 저는 뭔지 몰랐는데 그거 음료수 뽑아 마시는 코스트코 같은 데 가면은 이제 음료수 받아 마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자기가 골라가지고 받아 마시는 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딱 뒤를 보니까 셀프바에 뭐가 있냐면은 디스펜서 음료수랑 왼편에는 물티슈 그리고 빨대 그리고 냅킨 그런 게 있었고 또 왼쪽에는 그게 있어요. 샐러드 바가 아니라 뭐라 그러죠? 피클. 피클 분홍색 피클인데 그 피클 안에 뭐가 담겨 있냐면은 무채 같은데 무채랑 고추랑 뭐 피망인가 파프리카인가 아무튼 뭐 썰려 있는 무채 같은 게 있는데 맛은 약간 피클 맛하고 고추 맛이 약간 느껴지는 매콤새콤한 피클이었어요. 그래서 그 피클 하나 담아가지고 냅킨이랑 물티슈 하나랑 음료수 뽑아가지고 자리에 앉아서 딱 기다리고 있으니까 메뉴가 딱 나왔죠. 김치 치즈 프라이즈 먼저 맛을 한번 딱 봤습니다. 김치 치즈 프라이즈 딱 맛을 보고 맛있다라고 느꼈어요. 근데 약간 이거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향이 나더라고요. 치즈 향인지 향신료 향인지 모르겠는데 기름하고 섞인 향이 살짝 나는데 저는 뭐 예민하지 않아서 괜찮은데 김치랑 약간 좀
김치랑 약간 호환되지 않는 이국적인 향이 살짝 납니다. 그렇지만 그 향을 압도할 만한 어떤 마요네즈와 치즈의 버무림 때문에 그 입안에서 느껴지는 감칠맛과 그 질감, 끈적끈적한 질감 때문에 맛있었고요. 그 다음에 먹은 게 이제 돼지갈비 튀김 햄버거인데, 야, 이게 진짜 맛있더라고요. 돼지갈비 튀김 햄버거를 먹고, 그 다음, 다 먹고 나서 치즈버거를 먹었는데, 치즈버거가 약간 밋밋하고 심심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저는 이제 돼지갈비 튀김 버거에 약간 바삭바삭한 그 고기 식감이 느껴질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약간 일반 패티 같은 느낌인데, 향이, 그 소스 향이 굉장히 진하게 느껴지고, 달콤한 향이 많이 느껴집니다. 불고기 소스는 아닌데, 여러 가지 아무튼, 데리야끼 소스도 아니고 아무튼, 그런 향이 느껴지면서, 그냥 일반 패티가 이런 맛이겠구나 싶어가지고, 치즈버거를 먹을 때는, 그런 향이 느껴지진 않더라고요. 물론 패티는 비슷합니다. 약간 돼지갈비 튀김에는 약간 납작하면서, 약간 육포보다는 살짝 부드러운데, 육포 정도의 얇기로 막 베이컨 튀김 같은 얇기에, 베이컨 한 3장 겹쳐져 있는 듯한 느낌의 어떤 고기가 튀겨져 있는 게 섞여 있거든요. 근데 그런 그 패티는 없지만, 치즈버거에는 그냥 일반 소고기 패티. 하지만 이제 돼지갈비 튀김에는 이 소고기 패티 플러스 돼지갈비 튀김 패티가 섞여 있어가지고 양념이 버무려진 것 같다. 근데 그게 굉장히 맛있더라. 그래서 맛있게 먹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그 치킨 너겟은 오른쪽에 보이는 소스 주시는데, 디핑 소스 주시는데, 그거는 약간 매콤하게 치즈 맛이랑 그 약간 매콤한 겨자 맛은 아니고 살짝 매콤한 맛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찍어 먹는데 그것도 굉장히 맛있었고, 해시브라운은 역시 해시브라운이고. 그러면서 식사를 어떤 순서로 먹었냐, 딱 김치 치즈 프라이즈를 한두 입 먹고 맛있네, 한 3입 먹고 돼지갈비 튀김 햄버거 딱 완벽하게 끝내고, 그 다음에 또 치킨 너겟으로 좀 입가심 좀 하면서 다시 이제 치즈버거로 딱 뚝딱 하고, 그리고 나서 남은 이제 김치치즈 프라이즈랑 치킨 너겟, 해시브라운 이렇게 먹으면서 맛있게 식사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창가 쪽에 앉았는데, 이제 창문 밖을 보면서 먹고 있었죠. 제가 맛있게 먹방하는 모습을 지나가는 분들에게 보여주면서, 지나가는 사람들도 제가 보면서 먹었는데, 제가 한 11시, 한 50분쯤 들어갔으니까, 1시, 오히려 거기 다운타운어 골목에는 이제 1시쯤부터 사람이 더 많이 지나다니더라고요. 이제 제가 식사 마칠 때쯤 됐을 때는 밖에 사람들이 조금 더 많이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식사 끝나자마자 잘 먹었습니다 하고, 식사 마치면은 또 트레이를 놓고 가면 된다고 합니다. 자리에다가 놓고 가면 된다고. 서빙하실 때 음식 딱 내어주실 때 맛있게 드시고 식사하시고 트레이는 자리에 놓고 가시면 됩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저는 놓고 왔는데, 옆에 있는 테이블 분들 보니까 다 먹고, 야 그래도 그 트레이 반납해드리자 하면서 갖다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주 오시는 분들은 굳이 꼭 놓고 가지 않더라도 배려해주는 차원에서 갖다 드려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하지만 초행이기 때문에, 처음 온 거기 때문에 뭐가 더 배려일지 저는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딱 맛있게 먹고 테이블 좀 정리해서 자리에 두고 얌전히 두고 잘 먹었습니다 하고 나왔죠. 그리고 바로 이제 집으로 숄랑 뛰어갔습니다. 이제 집으로 가기 전에 뭐 잠깐 이태원 근처에 있는 하나은행이 들러서 은행 업무 좀 보고 오긴 했죠. 한도 계좌가 걸려 있어가지고 한도 제한 해제를 하려고 했는데, 처음에 한 3개월 전에 갔을 때 한도 계좌 한도 해제를 신청했는데, 이게 심사 과정에서 급여 3개월이 찍혀 있어야지 해제를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3개월치 딱 찍히자마자 한도 계좌 해제를 신청하려고 했죠. 그래서 딱 심사를 딱 보니까 해드리겠습니다 하면서 해지를 딱 봤는데, 그 은행 상담해주시는 분이, 아주 미모의 상담원분이, 은행원분이 아주 얼굴이 예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해지해드렸습니다. 혹시 뭐 더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 했을 때, 그 은행원님의 그 전화번호를
네, 알고 싶은데요?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렇게 할 수는 없었고, 네. 상당히 친절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해지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역시 배가 따뜻하니까, 배가 따뜻해서 그런지, 날이 좀 풀려서 그런지, 오후가 돼서, 온도가 좀 높아져서 그런지 더웠어요. 그래서 이제 오면서는 자켓을 벗고 집으로 돌아왔다. 라는 거. 그렇게 본질도 테스트 3화는 이렇게 마쳤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본질도 테스트 4화는 또 다음 주 월요일인데, 어디로 가냐면, 다음에는 명동으로 가는군요. 명동 다음은 압구정인데, 압구정이 참 무섭습니다. 제가 압구정에서 장사도 해봤는데, 제가 이제 길거리 장사지 않습니까? 장사하는데 앞에 침을 뱉고 가시는 분도 있었어요. 약간 텃세 아닌 텃세? 주변 상인분들이 좀 무섭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압구정에서 이제 밥 사드린다 하면은 좀 무서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거기 좀 이제 잘 사는 동네인가? 그래서 식당의 메뉴 가격이 조금 부담되지 않을까 약간 걱정도 되고, 어쨌든, 다음 주는 명동입니다. 제가 이제 고민을 마쳤기 때문에, 이 본질도 테스트라는 콘텐츠를 계속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제 고민 없이 앞으로 쭉 할 건데, 평생 할 건데, 앞으로 제가 한 100년 살면은, 1년에 48번이니까, 100년 살면은 한 4800화 정도까지는 찍을 수 있겠죠. 그때까지, 저는 과연 솔로로 영원히 삶을 마감하게 될 것인지, 끝까지 지켜봐 주십시오. 지켜보는 분들이 그래도 1화는 조회수가 한 3개 정도 찍혔더라고요. 예. 또 이 채널을 방문해주신 분이 계시다면은 끝까지 제 4800화가 될 때까지 제가 솔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끔 기원해 주시고요. 그러면 저는 싫어할 겁니다. 그렇게 기원해 주시면은 저는 미워할 거고요. 제가 꼭 커플이 될 수 있게끔, 저의 세 번째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기원해 주시면은 정말 행복할 것 같습니다. 이상 본질도 테스트 3화 마치겠습니다.